요즘 들어 예전보다 몸이 더 쉽게 지치진 않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말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식사도 하고 가끔 운동도 하지만 그럼에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 그 중심에는 종종 단백질 부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피부, 모발, 면역세포, 장기 기능까지 지탱하는 생명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떨어지고 식습관이 단조로워질수록 그 결핍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밥은 잘 먹는데 힘이 안 난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떨린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변화를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버티다 보면 결국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경고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지금의 피로, 잦은 무기력, 잃어버린 활력. 그 모든 시작점에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친다면 그 결핍은 곧 눈에 띄는 변화로 작은 피로는 커다란 위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날들이 쌓이면 그 피로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요즘 다 이렇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이 흐트러지며 작은 걸음에도 숨이 차오르고 계단 한 층이 마치 언덕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 채 조금씩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근육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혈당 조절, 체온 유지를 지탱하는 핵심이죠.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흔들립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상처 하나도 오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징조는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장보기가 힘들고 물을 들어가는 게 귀찮고 심지어 손에 쥔 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여전히 무시합니다. 운동은 내일 해야지. 식단은 다음 달부터 바꿀게. 하지만 그렇게 미루는 사이 몸은 조금씩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잃어가던 근육은 다시 일어서고 기운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 몸을 돌보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다음 장의 시작입니다. 전환과 결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의 나와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구나. 몸이 보내는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은 나날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미 늦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채워주면 근육은 다시 반응하고 기운은 되살아납니다. 다만 그 시작에는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젠 미루지 말자. 내 몸을 다시 돌보자. 결심이란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 단백질 반찬 하나를 추가하고 오늘 저녁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새로운 방향의 첫걸음이 됩니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습니다. 예전의 활력, 예전의 기운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을 뿐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채우고 움직임을 회복시키면 그동안 잊고 있던 힘이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이 결심의 순간은 단지 몸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오늘 내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결심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리는 시간이 아닌 다시 채우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회복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잃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 다시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 한 번의 결심, 단 한 가지의 행동으로도 몸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채운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식탁 위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나 생선 한 점, 저녁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더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쌓여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고 근육의 힘을 되살립니다. 음식은 몸의 언어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세포는 다시 제1을 시작합니다. 피부는 윤기를 되찾고 근육은 제자리를 지키며 기온은 다시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몸은 그렇게 우리가 준 관심만큼 반응합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즐기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도는 10분의 걸음, TV를 보며 손끝을 펴고 어깨를 돌리는 짧은 스트레칭, 가끔 의자에서 일어나 자세를 고치는 일. 그 모든 순간이 근육에게는 기억의 자극이 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걸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거울 속 얼굴빛이 전보다 환해집니다. 그건 몸이 지금 이 방향이 맞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피곤해서 쉬던 오후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예전보다 깊은 잠이 찾아오며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단백질과 꾸준한 움직임이 몸의 리듬을 다시 정돈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결국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의 식사, 하루의 움직임, 하루의 잠,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몸은 다시 자신을 기억하고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쌓여 건강이 됩니다. 결국 회복이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쌓인 하루하루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건강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엔 달걀이나 두유,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류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 식단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음식을 바꾸는 건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단백질을 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움직임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 아침 햇살을 받으며 10분 걷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식사 전 팔을 돌리는 동작.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하루의 순환을 깨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기억을 잃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도 중요한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자랍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간식은 줄이고 적정한 온도의 방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쉬는 동안 단백질이 흡수되고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죠. 생활관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음식, 움직임, 휴식이 서로 이어져야 몸이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루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건 더 이상 관리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버겁던 일이 이제는 어렵지 않고 무기력했던 하루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다는 걸. 그건 단백질이 채워진 몸이 다시 제 속도를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하루를 잘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움직임, 오늘의 휴식,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 리듬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생선 한 조각, 저녁엔 두부와 채소를 곁들이는 단순한 식단. 단 몇 주 만에 피로가 줄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 조직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 세포의 분해 속도가 생성 속도를 앞지르며 서서히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작은 피로가 일상으로 자리하게 되죠.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꾸준히 움직이면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 근육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층은 8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늘었고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면역 지표, 집중력까지 함께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단지 근육의 재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의 가벼운 움직임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즉,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해야 진짜 효과가 나는 한 세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단지 쓰지 않을 뿐이다. 70대, 80대라도 단백질과 꾸준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다시 반응하고 균형과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지 못하던 노인이 3개월간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하고 하루 15분 걷기 운동을 이어간 결과 평지 산책을 즐길 정도로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깨어난 결과입니다.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무심했던 시간을 탓하기보다 지금부터 다시 채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단백질이나 아무 방법으로 채워서는 진짜 회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운동선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즉 젊을 땐 같은 양으로 충분했지만 50대 이후엔 더 많이, 더 자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사량이 줄고 특히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식탁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몸은 점점 영양의 빈칸을 넓혀가게 되죠. 또 한 가지 오해는 단백질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기는 좋은 단백질 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콩, 두부, 달걀, 생선, 우유, 요거트 등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섭취해야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채워집니다. 특히 두유나 저지방 유제품은 소화가 편해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는 몸에 부담된다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과잉 섭취가 부담이지 적정량의 단백질 보충제는 오히려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단백질 파우더나 드링크를 하루 한 번 정도 보충하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살을 찌운다고 걱정하지만 그 또한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줄이고 기초대사를 높여 오히려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즉 단백질은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위험한 건 부족한 것도 과한 것도 아닌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몸은 혼란을 겪고 결국 잘못된 습관이 건강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무작정 따라하는 식단이 아니라 나의 몸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채우는 단백질 관리법입니다. 몸이 원하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식탁과 생활 속에서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내 몸을 위해 실천하자. 그 단순한 태도가 건강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 오늘 내가 움직인 몇 걸음, 오늘 내가 충분히 쉰 그 시간. 이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몸은 다시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단백질은 그 회복의 언어입니다. 몸은 우리가 채워준 만큼 대답합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피로가 줄고 잃었던 활력이 천천히 되살아나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표정이 조금 더 밝아져 있습니다. 그건 노력의 결과이자 몸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고 고마운 인사입니다. 몸은 그렇게 말없이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생활의 방식이라는 걸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시 배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오늘의 한 끼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하루의 회복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한 변화를 만듭니다. 피곤하던 하루가 조금 덜 피곤해지고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희미했던 미소가 다시 살아나는 변화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믿고 내 몸을 돌보는 삶으로 돌아가세요. 몸은 늘 당신 편이었고 지금도 조용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다시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지켜줄 빛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와 햇볕의 힘, 노년기 비타민 D 부족이 면역력과 뼈 건강, 그리고 마음의 활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햇살 한 줄기에도 몸은 놀라울 만큼 반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와 계속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길을 비춰줄 거예요.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웃는 삶, 그 길에 당신이 있기를 바랍니다.